안녕하세요. 6월 2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을 맞이한 가운데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엄청 빠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위축되는 모습이 보여지며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이 되긴 했는데 마이너스가 조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면은,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 미국의 전체 시가총액 1등이었잖아요. 그 종목에서 3%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파는 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AI 따라서 같이 올라가던 브로드컴, 퀄컴, 마이크론까지도 같이 이번에 이 엔비디아 하락했을 때 같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미국 전체에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경제 지표를 보면은 좀 나쁜 부분도 있겠지만 기대되는 부분도 있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핵심이 뭐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인플레에서 가장 큰 이 요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비거든요. 근데 이 주택 가격이랑 연동되는 이 주거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가격 자체는 이제 역대 최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이제 점점 이제 비싸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판매 자체는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이제 점점점 완만해지고 판매가 확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 여기에 주택 가격도 안정세를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고점의 모습이 좀 시간이야 걸릴 수 있겠지만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거 하나 꼽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 선행 지표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0.5% 하락한 101.2를 기록해가지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0.3% 하락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서 요거는 인플레가 꺾이는데 큰 영향 주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소비 패턴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경기 침체 오는 것이 아니냐 얘기 드리게 되었고요.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런 것들만 계속 나오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계속 이어지는지 보자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 현재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후속 뉴스로 더욱더 나오게 될 때마다 이제 9월달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굉장히 이 변동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이렇게 두 개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거든요. 대략 65%입니다. 그럼 이게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 10월에도 3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이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9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느 순간 선반영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 이어질 수 있겠구나. 요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동안 AI 쪽 위주로, 반도체 위주로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외의 종목이 꿈틀거릴 타이밍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미국 증시 봤는데 국제유가는 WTI 기준 80.73달러로 마이너스 0.69%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여기서 좀 봐야 되는 여러 가지 뉴스들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AI 그래도 끝은 아닙니다. 애플 자체 시스템의 메타 생성형 AI 모델 통합 논의. 지금 챗 GPT 쪽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손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메타까지 끌고 올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애플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고 다양한 AI 서비스를 이쪽으로 끌고 와서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애플 쪽에서 활성률이 높아지게 되고 삼성 쪽도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어마어마한 경쟁이 벌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또 한 번의 발전 그리고 관련 시장의 이 경쟁 격화에 따른 투자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반도체가 1순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3나노 수율의 올인? 그럼 당연히 장비, 소재 부품들도 사용량이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매출의 증가 같이 한번 보시면 좋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에 가격이 저렴해지게 된다면 그러면 경쟁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통형 배터리처럼 품종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이런 쪽에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게 전기차 가격까지 연결이 된다면 차근차근 전기차의 성장성은 계속 될 것이다. 요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이 AI 때문에 모자란 전력은 이 가스 발전으로 돌린다라는 부분, 요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제 라니냐 때문에 올해 겨울에 추워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돈이 된다라고 확실히 기업들이 판단을 했나 봅니다. 현대글로브스 가스 운송 출사표. 자, 그러면은 이 관련 시장, 이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들, 뭐 GSE나 뭐 SK가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동안 좀 반응은 왔지만 가격이 아래에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조선 쪽 관련해가지고 이 미국의 중국 압박에 반발로 튀어나오는 거 한국이 많이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근데 LNG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까지도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남는 게 지금 많은 이 순간에 이러한 계약까지 한다면 조선 업체들은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영업 마진 맞춰가지고 시가총액도 올라가는 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여행 쪽에 대한 업황이 멈추질 않고 있어요. 계속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투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주 경쟁 같은 경우에는 한국 쪽에서 지금 뭐 좀 잊혀질만 하면 계속 새로운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관련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다면은 우주 쪽도 무시할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체코 관련해가지고 7월 달에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여기서 잘 나오면은 그러면 엄청나게 수주 잔고를 쌓아나갈 수 있고 그 다음 원전 수주전에서도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선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기대감으로. 그래서 이 관련으로도 후속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2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횡보는 계속되고 있죠.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 현 부근에서 어떤 걸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두산하면 원전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뭐다? 한국, 프랑스, 지금 체코 원전 수주전. 과연 누가 여기서 이기게 될지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한 기에서 시작을 할 거란 얘기는 있지만 효과 괜찮아? 4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최대 30조 원까지 이 수주 잔고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위치는 여기에서 무엇이다? 죽이기, 독점, 제작, 납품. 그러면 경쟁 없이 두산은 가장 큰 파이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 물론 적당히 양보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해외에서 보는 이 양 국가 간의 경쟁력이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한국은 가성비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하나의 유럽. 그러니까 같은 EU 국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해달라. 라는 부분으로 어필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까? 약간 의구심을 가지면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일이 군사 쪽에서도 있었어요. 한국이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이 동유럽 쪽에 무기를 엄청나게 파니까는 이 프랑스에서 아니 한국 가지 말고 같은 유럽인 우리 걸 사달라 막 공개적으로 어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제품은 아예 그쪽으로 침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예전에 꾸준하게 사왔지만 지금은 이게 전혀 분위기가 다르게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가격이 싼 것도 아닌데 프랑스 제품을 사오잖아요. 그러면 AS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기술 같은 것들 조금 이전해 줄 수가 있잖아요. 통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 통해 가지고 너희 유지보수하고 사가라 했는데 한국은 공장 지어주죠. 거기에다가 가격까지 저렴하죠. 그러니까 굳이 프랑스 쪽의 제품을 살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체코 지역에서 한국이 뭐 여러 가지 기술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일부 부품, 뭐 유지 관리 이런 걸 체코를 통해서 직접 자국의 기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가 가지고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에서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조금 어필을 하는 요런 거가 나오는 것만 아니라면은 전 나름 한국이 여기서 이 우위에 서서 좀 앞서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선정이 된다면 그 주변 국들로도 원전 수출에 이 날개가 달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산의 가치가 점점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MR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원전 관련 법안이 이 두산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 역시도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SMR이 하나씩 건설되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SMR 더욱더 많이 이렇게 지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고, 그럼 주기기는 누가 제작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1조 이상을 투자한 기업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거 일감 점유율만큼 가지고 오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 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관련 내용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현재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이죠. 외국인 매도 나왔습니다. 해서 되게 아쉽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나름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단기성 자금인 투신이랑 사모펀드가 오늘 또 매수했어요. 그러면 향후 외국인이 컴백하는데 이들이 꾸준하게 사들이게 된다면 현재 가격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단기적으로 올라간다에 배팅하는 기관이 많아진다. 거기다 외국인이 올려주네? 한 번 더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셋만 잘 파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위치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약간만 더 채워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핵심 20일이 가장 중요하며 올라갔을 때 1차목표 어디다? 볼린저 밴드 상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돌파하고 자리 잡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과거에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볼린저 상단 타고 올라가면 이탈 전까지 홀딩하는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비어있는 공간이 어디냐, 매물대에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23,500원 이 부근까지는 쉽게 보시고, 여기에서 또 한번 매도 압박이 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수급을 딱 봤는데 소화되고 있어? 그러면 조금 더 끌고 가는 식으로 보시고, 여기에서 만약에 수급이 안 좋다? 그럼 이 부분이 고점이구나 생각을 하시며 일부 마무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위치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해봤는데, 글로 쓰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된다면 원전 쪽은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 기관 쪽에서도 사모펀드랑 투신 쪽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해줘서 얘네가 단기성,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 컴백해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21선 위주로 보시면 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1차 목표는 어디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며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단 23,500원 언저리까지 노려보도록 하자. 근데 여기 가까워지는데 수급이 안 좋다면 거기가 고점. 만약에 수급이 좋다면 한 번 더 뚫고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중심으로 추세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지금 보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이 기관 쪽은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이제 이전보다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길 바라며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날이 계속 덥고 있는데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